안녕하세요. 한류의 신과 해외 반응을 소개하는 한류클래스TV입니다. 오늘은 1100억 중국 SF 자존심 유랑지구를 우습게 만들며 중국을 자괴감에 빠뜨린 K-드라마를 소개하고 이 드라마를 몰래보며 열광하는 중국 반응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도 한류 소식이 아닌 내란 사태 관련 잡소리를 좀 길게 시작하겠습니다. 매번 이야기하지만 이 잡소리가 싫으신 분들은 유튜브에는 엄청나게 많은 한류 반응 채널이 있습니다. 그쪽 채널에 가셔서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국이 정상적인 국가로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나, 내란 수계 때문에 경제 손실이 천조에 가깝게 나고 있고 외교 국방까지 뭐 하나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데 왜 뉴스 매체는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모든 것이 정상인 것처럼 뉴스를 전하고 있는가? 우리는 90년대 IMF 위기로 엄청난 국가적 손해를 받고 뼈아픈 상처를 입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수많은 자영업자가 폐업하고 수많은 기업들이 부도를 맞이했으며 그 상처는 수많은 가정에 엄청난 고통을 안겼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그때보다 더 고통스럽다고 자영업자들과 기업들이 외치고 있는데 모두가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정상인 척하고 있습니다. IMF 때 그 고통을 안겼던 원인 중 하나를 뉴스 매체라고 분석했습니다. 사회 여러 곳에서는 위험 신호를 보냈는데 뉴스 매체에선 그 위험 신호를 제대로 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너무 웃긴 것이 내란 수기가 내란을 일으킨 장면을 전 국민이 봤고 그 상황에서 전 국민이 잠을 못 이루고 거의 뜬 눈으로 보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은 모든 뉴스 매체에서 내란 수계를 질타하는 뉴스를 내보내더니 이젠 내란 수계와 내란의 힘이 내란에 항복하지 않고 반란을 일으키고 있는데도 이 기레기들은 지금 이 상황을 스포츠 중계하듯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정도 지능이 있고 판단 능력이 된다면 옳고 그름을 모두 압니다. 아무리 기레기라고 해도 옳고 그름 정도는 다 압니다. 내란 수계의 내란 조력자들이 모두 기소되고 혐의가 모두 기소장으로 공개되었고 내란 수계가 우리나라를 독재국가로 만들고 독재자가 되려고 했다는 것을 모든 증거와 증언으로 알 수 있습니다. 솔직히 사이비 빤스 목사가 세뇌시킨 종교 집단이 아직도 망상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사이비 집단에 빠지면 빠져나올 수 없기에 그들이 성조기를 흔드는 것은 저들은 심각한 망상병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구구일배 유튜버들은 그들도 내란 수기가 잘못한 것을 다 압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내란 수기를 추앙하는 것처럼 내란 수기가 옳았다고 이야기해야지만 저 망상에 빠진 망상병자의 주머니를 털 수 있기 때문에 사기를 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중계로 살인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그럼 그 살인 현장에서 살인을 한 살인자를 우리는 무엇이라고 부를까요? 당연히 살인자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뉴스 매체에서는 뭐라고 부를까요? 뉴스 매체도 모두 살인자로 부릅니다. 왜냐? 경찰이 수사를 하고 검찰이 기소해서 그가 법정에서 심판받는 살인자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뉴스도 살인 현장이 생중계로 중계되고 그가 살인을 저질렀다면 그가 아직 법정에서 판결받지 않았다고 해도 그를 평범한 시민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만약 내란 수기가 대통령 직무 중 살인을 저질렀어도 그를 형사소치할 수 없습니다. 이유는 우리나라 법에 대통령은 내란죄와 외환죄 이외엔 형사소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내란죄와 외환죄는 살인죄보다 더 큰 죄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민주주의 체제를 무너뜨리고 독재국가로 만들려고 했던 행위는 우리 모든 국민들에게 심각한 영향을 주는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내란 수계와 내란의 힘 그리고 극우 세력들은 각자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내란 수계와 공범자로 남으려고 하고 있지만 어쨌든 결과는 이 내란 수계와 함께 모두 몰락할 것입니다. 이 내란 사태는 정치적 싸움이 아니라 성과악, 우리나라의 존망이 걸려있는 민주주의 수호 세력과 독재국가 옹호 세력의 내전입니다. 위에서 말했듯 우리 사회가 이 내란 수계의 버티기에 하루하루가 엄청난 국가적 손해를 보고 있는데 뉴스 매체들이 이 내란 사태를 아무 일이 아닌 것처럼 중계를 하듯 정치적 갈등으로 몰아가려고 합니다. 과거 신창원이 범죄를 저지르고 잡히니 그 신창원이 입은 티셔츠가 불티나게 팔리고 그 범죄자의 팬카페까지 생긴 적이 있습니다. 딱 구구일배들이 하는 짓이 딱 이것과 같습니다. 뇌가 없는 짓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TV 뉴스 매체 중 정상적으로 성과학으로 이 상황을 보도하는 매체는 MBC와 JTBC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우리나라가 독재국가가 되던 아무 상관이 없다는 듯 행동하는 쓰레기 매체들입니다. 지금 이 내란 사태가 장기화되고 한반도의 불확실성이 계속되면 지금 무너지고 있는 경제, 안보, 외교, 심지어 한류까지 엄청난 타격을 받을 것입니다. 당신이 진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이 사태에 국민으로서 악의 세력이 더 이상 준동하지 못하도록 국민과 함께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야 안일하게 생각하며 방관한다면 당신은 목숨을 걸고 민주주의를 지킨 다른 국민들에게 엄청난 빚을 지고 있는 것이고 그들이 지킨 민주주의 국가에 무임승차해서 사는 비겁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지금 이 내란 사태는 대한민국의 존망이 걸린 국가적 재난 상태인 것이고 지금도 내전 상태는 계속 진행 중입니다. 각설하고 여전히 중국은 우리나라 드라마를 몰래 훔쳐보고 있는데 500억 드라마 별들에게 물어봐도 역시 몰래 보고 있습니다. 중국은 한국 드라마가 나오면 무조건 평점 테러를 하는 드라마가 있는데 그것은 한국 사극과 SF 드라마입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중국 당국이 검열을 하도 심하게 하다 보니 소재의 제약으로 사극과 SF 드라마에 열중합니다. 당연히 소재가 겹치는 한국 드라마를 유난히 경계하고 폄하합니다. 별들에게 물어봐도 마찬가지로 평점 테러로 인해서 지금 평점 5.8점을 주고 있는데 이 평점이 노골적인 평점 테러라는 것이 이 드라마의 댓글 반응을 보면 분위기가 다릅니다. 다음은 별들에게 물어봐를 몰래 보며 열광하는 중국 반응입니다. 대통령에서 서민까지 한국의 사랑 이야기는 충격적이고 귀신과 신이 울고 공간을 뒤흔들고 이런 가십스러운 우주 드라마를 만들 수 있는 게 한국 사람이구나. 첫 회에 대해 별 5개를 주고 싶습니다. 우주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진지하고 전문적인 일이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가벼운 코미디인 줄을 몰랐습니다. 엄지발가락을 꿰매는 부분이 정말 웃겼어요. 공효진 자매님과 이민호 여전히 케미가 좋은 느낌을 받았어요. 결국 할머니나 어린 소녀가 준 사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군요. 첫 회가 이렇게 빨리 전개될 줄은 몰랐어요. 그래도 모두의 지저분한 감성 드라마를 보고 싶어요. 진작 보기에 정말 좋다. 평점 5.9점을 보고는 볼 생각이 없었는데 2화를 보고 나니 너무 재밌었어요. 특히 흰지 수술하는 부분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중국은 맨날 똥을 싸면서도 쓰레기를 만드는데 참신한 생각이 없다고 남을 혼내는 중국인이 정말 웃기네요. 왜 어떤 사람들은 민감한 생각을 가지고 있나요? SF 드라마란 무엇인가? TV 시리즈를 보면서 왜 불안해합니까? 쉽게 공감할 수 있는 소재는 아니지만 배우들에게 별 5개를 줄만하다. 나는 히로인과 사랑에 빠지게 될 것이다. 그녀는 진지한 이공계 소녀지만 그녀는 실험 대상을 구해줬다고 기뻐하며 안아줄 것입니다. 과연 공불리입니다. 정말 좋은 한국 드라마를 오랜만에 본 것 같아요. 첫 번째 에피소드는 별로 인상적이지 않았고 두 번째 에피소드에서는 별 5개를 모두 남자와 여자 주인공이 줬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에피소드가 끝났고 이제 퀘스트 라인은 러브 라인보다 좋아졌습니다. 적어도 서스펜스를 남겼습니다. 드라마의 오프닝은 매우 우주적이다. 교복을 입은 남자 주인공이 꽃보다 남자를 꿈꾸며 등장한다. 불임 때문에 시작되는 우주 직장 로맨틱 코미디. 방금 이민호 2화를 봤는데 아직도 한국 사람들이 재밌게 보는 것 같은 줄거리가 느껴지네요. 이런 신선한 소재는 전 국민이 미적 감각을 높이는 데 필요하다. 지구는 인류의 자궁이지만 조만간 인류는 요람을 떠날 것이다. 한국인들은 TV 시리즈를 만들어야만 사람들을 우주로 보낼 수 있어요. 눈물의 여왕보다 훨씬 잘 제작되었다. 이민호님 대본이 딱 맞네요. 캐릭터가 너무 귀엽고 조금은 까칠하고 너무 사랑스럽네요. 창의력과 상상력 만점. 한마디로 멋진 드라마. 인터스텔라에 헌정하는 느낌이군요.
앞으로의 전개는 남주인공과 여주인공이 우주에서 시험관 아기를 낳게 되는데, 오프닝 애니메이션은 영화 인터스텔라를 오마주한 작품이다. 이민호는 정말 잘생겼다. 그런데 공효진의 엄지발가락이 왜 그렇게 아름다운지 이해가 안 돼요. 아주 좋아요. 하지만 쥐를 무서워하는 사람들에겐 우호적이지 않아요. 이 시나리오 작가 서숙향 그녀는 정말 미쳤습니다. 그녀의 이전 드라마를 보면 그녀의 가장 최근 드라마인 다리미 패밀리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유랑지구 1편이 550억 제작비인데 한국은 500억으로 드라마를 만들어버린다. 유랑지구2가 1100억 제작비인데 이 K드라마가 더 재밌긴 하다. 유랑지구 CGI가 한국 기술이니 한국이 저런 드라마를 만들 수 있는 거지. 중국은 뭘 해도 한국을 이길 수 없구나. 이러니 항상 한국 드라마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다. 댓글 반응 잘 보셨나요?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중국의 SF 장르와 많이 비교를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괴감에 빠집니다. 조만간에 중국에서는 화성에서 물어봐라는 짝퉁 드라마가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요즘 신규 드라마가 나와도 기분 좋게 리뷰와 반응을 소개하지 못합니다. 한쪽 가슴에 내란수계가 체포되지 않아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아마도 99일배를 제외한 모든 국민들이 같은 마음일 것 같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이 범죄자 내란수계가 체포되어 우리 마음의 안정을 찾아주길 바랍니다. 한류클래스TV는 한류 외신과 해외 반응을 꾸준히 쫓아가 보겠습니다. 재밌게 잘 보셨나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항상 하시는 일마다 대박 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